안녕하세요. 아바피치예요? 지연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지연이랑 같이 찍고 사실 저희 여기 뒤에 엄마가 있어요. 오늘 이제 해볼 얘기가 지연이의 약간 그런 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지연이에 대해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옆에서 지켜봐온 부모님 중에 이제 또 엄마가 그래서 뒤에서 말을 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다 집에서 잘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더위 조심하시고 밖에서 일하실 때 항상 시원한 물 꼭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 전에 몇 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지연이가 여러분 공연을 해요. 이게 코로나 4단계가 지금 되고 있고 물론 지연이 공연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4단계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절대 안에서는 마스크 벗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 금지고 거리두기 좌석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스크만 벗지 않고 계속 공연을 본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날짜가 언제죠? 7월 28일입니다. 네, 7월 28일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맞아요. 합니다. 네, 공연 이름이 뭐죠? 평화의 통일 기원의 음악회라는 공연입니다. 네, 공연 이름은 아르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 음악회예요. 정말 다양한 출연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술 감독하고 또 이 오케스트라 지휘해주시는 분이 이제 윤혁진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바로 지연이가 속해 있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교수님이에요. 여기 음악회에 또 바리톤 고성현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수 소양님과 그리고 이렇게 피아니스트 뭐 이렇게 소프라노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거기에 지연이가 속해 있는 뭐죠?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네. 단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악 앙상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거기에 네. 딱 속해 있는 거예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서울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고 지연이 공연을 또 실제로 한번 보러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이 50% 할인이 돼요. B석은 4만 원이고 A석은 7만 원, S석은 10만 원, 뭐 이렇게 R석은 1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할인이 50%가 된다니까 한 번쯤 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장애인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와보셔서 지연이의 이 성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되면 놀러오세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로 들어와 보자면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에 뭐 지연이가 어떤 치료를 받았고 또 뭐 지연이 어렸을 때 뭐 지연이가 이렇게 밝게 자란 이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밝게 자라온 이런 좋은 측면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이제 사실 저희 지연이도 정말 힘들 때 많이 있었고 막 힘든 게 뭐 친구 관계 이런 거 말고 지연이 본인의 약간 습관 고치기 힘들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지연이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부끄러웠다. 이제 지연이가 봤을 때 좀 뭔가 마음이 가고 좋고 뭐 귀엽거나 좀 자기보다 좀 만만해 보이고 그런 친구들한테 자꾸 이렇게 꼬집었다고 해요. 꼬집는 좀 아프긴 아프잖아요. 아무리 살짝 꼬집어도. 근데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연이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막 제가 귀엽고 막 이쁘고 같이 놀고 싶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좀 사촌동생까지 표현할지 몰라서 딱 꼬집었던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절로 가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버릇인 완전 줄 알았어요. 어릴 때였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심지어 지적으로 이게 문제가 맞아요. 있으니까 더 이게 자꾸 꼬집게 되고 그래서 이게 더 너무 이걸 힘들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했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그 광경을 지연이가 꼬집는 걸 보고 그렇지. 그치. 가족도 근데 나한테는 안 그랬지, 그치? 저는 좀 무섭고 약간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당연히 꼬집고 한 번도 저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쓰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연이가 엄청 혼났던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꼬집는 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절대 싫은 게 아니야, 그치? 절대 싫고 싫어서 꼬집고 이게 이게 아니라 아니고 지연아 너 뭐 그렇게 애들한테 꼬집고 그러면 안 돼 라고 계속 엄마가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도 꾸준히 계속 혼을 내고 주의 주고 살펴보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연이도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자기도 좀 느꼈으니까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겠죠. 괜히 꼬집는 걸로 행동이 나타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치. 뭔가 억눌러져 있는 감정이 있고 지연이도 뭐 짝사랑도 보다시피 많이 하셨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행동으로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슬쩍슬쩍 꼬집는데 그걸 좀 많이 해서 애들은 아프고 이랬던 거지. 꼬집었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얘들아 미안해. 그치? 눈물이 나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위 엄마가 그 붙인 명칭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배깔기. 여러분들 있으세요? 배깔기? 배깔기가 뭐지? 배를 그냥 깐다는 뜻인가? 약간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을 좀 민망하지 않게 배깔기라고 이름 붙인 거지. 보통 이제 유아기 아동기 때부터 이 성욕이라는 게 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정확히 그걸 좀 어떻게 자꾸 이게 욕구가 드니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지연이도 나왔던 거죠, 그런 욕구가. 그래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배를 깔면서 자꾸 그 특정 행동을 계속 했는데 이게 그냥 본인이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몰라도 막 사람들 잔뜩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다던가 뭐 지연이는 그렇다 치고 옆에서 보는 이 엄마나 아빠나 뭐 이렇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죠. 왜냐면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자꾸 막 만지를 하고 있고 막 이상한 자세 취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뭔가.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맞아. 그냥 그럴 때는 막 어떻게 하라 했어, 엄마가? 있잖아. 여기 있지. 손을 손끝을 여기 이렇게 손끝을 계속 눌러.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잼재하듯이 손끝 있잖아. 여기를 계속 누르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편했어요. 아무튼 이런 이 백각이라는 이것도 지은이가 꽤 오래 했고 다 비슷비슷한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얘도 어쨌든 간에 자라면서 성장을 하니까 또 주변에서 언니가 또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세 번째는 바로 야뇨증입니다. 그러니까 야뇨증이라는 게 이제 밤에 오줌을 싸는 거잖아요. 그쵸? 유아기 때인 4살이나 5살 때 사라져야 되는데 지은이가 4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몇 살이에요? 10살인가? 그러면 거의 5, 6년을 그 야뇨증을 가지고 왔던 건데 저도 기억이 나요. 막 지연이 밤에 또 오줌 쌌네 해서 엄마 또 빨래하고 막 이제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왜냐면 무섭죠. 그래서 시골집에 갈 때도 또 지연이 밤에 싸놓으면 또 엄마가 그거 빨고 있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거의 매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상상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매일마다 엄마가 이불을 빨고 뭐 그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야뇨증을 고치려고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을 했대요. 이제 몇 개 얘기해보자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뭐 그런 소변 조절하는 약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그리고 속옷에 딱 차고 자는 건데 이제 만약에 밤에 자다가 오줌이 좀 묻었다 하면은 알람이 울렸대요.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면 아빠가 이제 그 새벽에 알람을 들으면 지연이 깨워가지고 소변 뉘이고 그러니까 아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뭐 맨날 새벽마다 그 기간에는. 그래서 아빠는 그때 새벽에 지연이 오줌 싸이고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니까 지금 요새도 새벽에 자주 깨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처방받고 또 뇌호흡 같은 데 가가지고 단전호흡 이런 것도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그 한의원에 가서 되게 좀 잘하는 한의원이었나 봐요. 거기 가서 침을 맞았는데 그 뒤로 신기하게 딱 나왔는데 이게 뭐 그 침 하나 때문에 딱 나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전 했던 갖가지 그런 노력들이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지연이도 좀 조절하게 됐고 저도 정말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아니야. 기억 안 나요? 네. 밤에 오줌 싸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날 텐데.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 얘는 그게 그럼 엄마가 맨날 깨우는데 너 일어나기 싫어서 오줌 안 써, 안 마려 나를 치고 그런 적이 있었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틱 증상에서 틱. 이거는 예전에 그 지적장애인이 바라본 지적장애 2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지은이가 바보새끼라는 그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그 틱을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잠깐 한 달 정도였대요. 기억나? 바보새끼 하는 거? 기억나지 그거는? 네. 이렇게
했어요. 밤새게 이러면서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그치? 좋지? 그때는 그거 어쩌다 중얼중얼 밤새게 이러면서. 그거는 기억난다. 근데 그걸 밤새게 왜 하게 되는지 기억 안 나? 글쎄. 기억 안 나요? 밤새게 왜 하게 되는지는? 너무 너 그거 고쳐야 되고 알죠, 그러지 마 진짜. 이러면 자꾸 더 그래.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진짜 이게 만성적인 그치. 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야 돼. 오히려 엄마는 무시했다 그래요. 완전 그냥 무시. 제가 뭐라 하는 지연이가 또 그러든 무시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안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5번째는 바로바로 딱지 뜯기예요. 딱지 뜯기. 딱지는 언제부터 뜯었죠? 3살, 4살 완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뜯다고 하고 그래서 팔에 보면 그때 뜯은 것만큼 흉터가 없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막 살이 파질 정도로 딱지가 보이면 그걸 가만히 못 냅둬서 그치? 뭐 그렇게 안 간지러운데도 굳이 그냥 딱지가 보이는 게 싫어 계속 파는 거지. 손으로 파고 막 또 목이 잘 물렸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에 물린 곳은 딱지가 흉터로 가득했지 그치? 그러니까 알고 보시면 여기 지금도 지금 어젠가 딱지 뜯어가지고 피가 막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막 온몸 피 철철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심각했다고 해요 그쵸? 이 딱지 뜯는 거는 정말 엄마가 많이 혼냈던 게 기억나요? 혼냈던 거 기억나죠 엄마가? 제일 많이 혼냈지. 이걸로 제일 많이 혼냈대요. 어떻게 혼난 거 기억나요? 제일 뭐 기억나? 딱 기억나는 거. 딱지 뜯은 것 때문에 어떻게 혼난 거 기억나? 1도 기억이 안 나. 어이구.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 안 나. 나는 오히려 내가 막 기억날 것 같은데. 네 몸 아프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아, 이제 맞다. 생각났다. 너 부모님이 건강하게 낳아줬는데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리고 제일 연애들 나쁘다고. 연애 있잖아. 연애들 좀 본받아라. 오늘 이렇게 지연이의 어떻게 보면 약간 수치스러운 부분이면서도 또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 이렇게 5개 습관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런 거 다 언제 고칠까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온 것들이 또 얘를 어떻게 해야 이게 나중에 될까 나중에 잘 클 수나 있을까 이렇게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이 시간이 가면서 지연이도 지연이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또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금의 지연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박수!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죠? 그러면 바로바로 제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